안녕하세요. 금융회사의 REST API 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된 신한카드의 신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목차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간단한 제 소개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설명드리고, 구축 배경,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구축기, 메타 데이터 스토어 구축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디스 스택에 대한 시연까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한카드 신기술 지원팀에 작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은 저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CNCF 산하의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제가 이번 세션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기술에 대한 딥다이브나 REST API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답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의 전환과 이제 오픈 소스 생태계를 마주하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그 오픈 소스의 활용과 기여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션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구축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REST API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REST API로 이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죠. 어플리케이션끼리 통신을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셔널이라는 의미는 표현적이라는 의미죠. 제이슨이나 XML로 표현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진행한다라는 뜻이고요. URI로 이제 자원을 확인을 하고 이제 HTTP 메서드로 이제 행위를 표현을 하게 돼서 이제 통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거를 REST API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통적인 이제 금융 쪽 내부 통신 방식은 그 전문 통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문 통신과 REST API를 비교해 보자면 REST API가 전문 통신 대비 효율적이고 유연하고 표준화된 그 통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데이터가 오가는 거를 확인하면은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 통신으로 이제 통신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스트링 바이트 배열로 이제 데이터들이 주고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필드가 의미하는 거를 그 스트링 길이로 잘라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지 시리얼라이징, 디시리얼라이징을 거쳐서 이제 서비스들 로직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URI로 이제 my card라는 카드에 대한 도메인을 확인을 하고, get이라는 HTTP 메소드로 이제 조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key value 타입의 그 파라미터로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회사로서 그 전문 통신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 통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고려를 하면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됐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들을 중에 그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다 싶은 시스템들은 MSA로 이제 전환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올려놓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SA로 된 어플리케이션들의 통신 방법으로는 REST API를 채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REST API 그 플랫폼을 구축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크게는 REST API를 도입하되 레가시 시스템의 변경 사항은 최소화시키자는 목표를 두었고요. 그리고 공통 관심사는 중앙에서 제어와 처리를 하기를 원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기를 원했고, 메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상용 솔루션 사용을 배제를 하고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오픈 소스 활용을 내재화하자는 목표를 두고 이 REST API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REST API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중에 이제 크게 API 게이트웨이를 저희는 사용을 했는데요. 그 API 게이트웨이 구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픈 소스를 선정을 할 때는 그 CNCF 랜드스케이프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커밋 그래프와 스타 수 같은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활동이 활발한 오픈 소스들에 대해서 그 오픈 소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큐먼트로 이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피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은 간단한 POC를 통해서 사용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오픈 소스는 그 아파치사의 API6라는 게이트웨이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서비스 간의 통신을 위한 오픈 소스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선택 사항이 있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와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 메시가 있죠. 그 두 가지의 가장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서비스 메시는 사이드카 형식으로 배포가 되고 API 게이트웨이는 하나가 설치가 돼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저희 회사에는 인터페이스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조직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 모든 인터페이스와 거래들을 제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API 게이트웨이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서비스 메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소유자가 이제 그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스에 그 장애가 났을 때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방식은 조금 약간 배제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API 게이트웨이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선정된 API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6 게이트웨이는 엔진X 기반의 오픈레스트를 기반으로 한 API 게이트웨이 오픈 소스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사용자 정의 플러그인 기능을 지원한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자 해서 중앙에서 원래 어플리케이션마다 이제 거래에 대한 트레이싱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위한 로그를 남기는 행위들 뭐 그런 것들이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작업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처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플러그인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약간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다른 게이트웨이 오픈 소스들과는 다르게 웹 어셈블리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웹 어셈블리가 약간 핫하죠. 나중에는 웹 어셈블리를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제 활용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API6 게이트웨이를 오픈 소스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플러그인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통신 구간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 게이트웨이 기본 기능에 더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그 로직을 돌리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한번 타고 갔다 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API6에서는 구글의 플랫 버퍼와 그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사용해서 그 플러그인과의 통신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저희가 부하 테스트를 했을 때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만족스러웠던 점은 이제 컨트롤 플레인의 그 데이터 저장소로 etcd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DB 디펜던시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이제 사내 정책들이나 이제 라우팅 정보들 그리고 보안, 인증 인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했는데요. API6는 요 API6 대시보드라는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어서 요거를 저희는 운영에도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PI6를 이제 적용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스트랭글러 패턴이라고 아시나요? 그 레거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이제 현대화하고자 하는 패턴인데요. 마틴 파울러가 아내와 호주에 놀러를 갔다가 스트랭글러 피그라는 나무가 이제 메인이 되는 나무에서 숙주로 기생을 하게 되는데, 그 기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스트랭글러 피그 나무가 이제 메인 나무가 되는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된 패턴입니다. 스트랭글러 패턴을 이제 실행을 하려면은 기존 레거시 앱과 모던 앱을 연결해주는 그 파사드라는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 파사드 역할로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얼리 마이그레이션일 때는 레거시가 크고 그 모던 어플리케이션은 작은 범위에 속하다가 이제 점점 레거시를 이제 모던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꾸고 이제 마지막은 모던만 남는 그런 형식의 그 아키텍처링 패턴입니다. 저희 레거시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JMSQ를 기반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인터페이스 솔루션과 그 멀티 채널 인터페이스 솔루션 두 가지가 이제 중앙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이언트들 간의 통신을 전담을 합니다. 그 통신은 모두 전문 통신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 그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MSA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은 REST API를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들, 새로 생긴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레거시 환경에 그 전문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들의 통신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 통신의 역할로 API 게이트웨이를 이제 스트랭글러 패턴의 그 파사드 역할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용자 정의 플러그인을 활용을 해서 그 레거시에서 전문이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오게 되면은 API 게이트웨이는 그 전문을 REST API 형식으로 프로토콜을 변환을 해서 모던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하게 되고, 모던 어플리케이션에서 응답이 온 REST API 형식의 데이터들은 전문 형태로 변환이 돼서 레거시로 다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느 이점은 그 레거시들의 시스템에 변경사항 없이 이제 모던 시스템들을 올릴 수가 있고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와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플러그인에 저희는 요청 전후 처리, 응답 전후 처리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기존에 그 개발팀에서 항상 작업을 하던 트레이싱 로그 적재라던가 유효성 검증 및 오류 처리들을 게이트웨이가 전담해서 수행을 하게 되어서 이제 개발팀 분들은 이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그 레거시 인터페이스 리시버와 레거시 인터페이스 샌더를 달아서 레거시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온 전문을 이제 REST API로 변환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구축하면서 이슈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그 이슈들을 이제 이슈에 등록을 하기도 하고 자체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된 이슈들은 GitHub 이제 포크를 통해서 소스를 커밋하고 푸시를 하고 이제 PR을 올려서 메인테이너의 리뷰를 받은 후에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은 머지를 일으켜서 이제 컨트리뷰트를 하는 형식으로 저희는 이슈 해결을 진행하였고요. 몇 가지 이슈들은 이미 저희가 발견하기 전에도 이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서 이제 저희가 해결하기 전에 클로즈된 이슈들도 있었고, 저희가 자체 수정을 해서
컨트리뷰트 하게 된 이슈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데이터 스토어 구축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서비스들 간의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될 데이터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표준 전문 통신을 위한 전문 스펙이라던가 공통 코드들, 그리고 에러 코드, 메시지 코드들 같은 경우에는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모두 다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레디스 스택에 올림으로써 레디스 스택이 메타데이터 스토어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선정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레디스는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세션 스토어로들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레디스는 인메모리 데이터 구조 저장소로서 이제 DB 역할, 캐시 역할, 그리고 메시지 브로커 및 스트리밍 엔진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레디스 스택은 약간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레디스 스택이라는 거는 프로메테우스 스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LGTM이라고 로키, 그라파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로깅과 트레이싱을 하는 이제 솔루션들의 집합을 이제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레디스 스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소스가 이제 데이터 스토어가 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의 집합을 모듈로 모아서 레디스 스택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건데요. 레디스 스택의 이제 모듈들을 보자면은 일단 저희가 레디스 스택을 이제 데이터 스토어로 활용하게 된 이유는 크게 레디스 제이슨과 레디스 서치에 있었습니다. 레디스 제이슨이라는 거는 기존의 키밸류 그냥 스트링 값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이슨 도큐먼트 밸류들을 이제 레디스에 저장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레디스에 저장된 이제 제이슨 값들을 필드별로 이제 수정, 삭제, 업데이트 등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레디스 제이슨 모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레디스 서치라는 것이 제이슨 이제 필드들을 인덱싱하고 서치해 줄 수 있는 쿼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레디스를 이제 도큐먼트 DB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게 굉장히 장점으로 저희는 다가왔고요. 레디스가 일단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스토어이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들을 조합을 해서 저희는 메타데이터를 레디스 스택에 올리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밖에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레디스 그래프,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는 이제 레디스 타임 시리즈, 그리고 확률적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레디스 블룸 등으로 레디스 스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는 이제 다양한 확장성을 제공을 하는데요.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편하게 사용했던 것 중에 레디스 OM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요. 레디스 OM 스프링이라고 해서 제이슨 객체를 오브젝트 매핑 하에 이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레디스와 통신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레디스 OM 라이브러리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레디스에 데이터를 적재하고 수정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시연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제이슨을 활용해서 저희는 제이슨 형태로 된 공통 코드들과 메타데이터들을 적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코드라던가 이제 스펙에 대한 변경들이 생기면은 그거를 XML로 배포를 하게 되어 있고, XML로 배포된 이 스펙과 데이터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재기동이 되어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레디스는 이제 펍석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의 변경사항이 생기면은 이제 퍼블리시 메시지를 발행을 하고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서브스크라이브해서 그 변경사항을 감지해서 그 런타임 중에서도 그 메시지 코드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OM 스프링이 기존의 그 메타데이터들을 긁어와서 그 주기적으로 레디스에다가 적재를 하게 되고요. 적재를 하면서 변경사항들에 대한 메시지를 퍼블리시합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변경사항들을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그 각자 어플리케이션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라이브러리로 제작을 해서 이제 기존의 레거시 앱들과 새로 생긴 마이크로 서비스 앱들이 그냥 자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그 레디스에 대한 커넥션과 쿼리 기능에 더해서 이제 로컬 캐시 기능을 탑재를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그 레디스 서버가 페일오버가 일어나는 순단 과정이 있을 때도 클라이언트에는 그 로컬 캐시된 데이터들이 읽히기 때문에 순단에도 이제 장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공통 관심사들을 단순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자 했고요. 그로 인해서 변경된 이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메타데이터들이 오라클 서버에 올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DB 팀에다가 이 공통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고 쿼리를 달라고 하면은 한 2주 정도 걸리죠. 그 응답이 오는데 2주 정도가 지나서 그 데이터 쿼리를 받으면은 멀티 데이터 소스로 구성을 하고 쿼리를 분석을 하고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제 객싱을 구현을 해서 쓰기까지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이제 레디스에 적재를 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동일하게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디스 스택으로 이제 데이터 스토어를 바꾸면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임포트를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 개발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레디스 스택을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레디스 OM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개발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핸즈온으로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디스 스택은 이제 도커로 이제 구동을 했고요. 도커로 구동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레디스 인사이트라는 것이 레디스 스택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설치와 동시에 이렇게 레디스 스택이라는 것으로 그 기존에 쌓여 있는 키 밸류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CLI 명령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해보자면은 set 이렇게 해서 날리게 되면은 저장된 데이터를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를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pop업된 메시지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대시보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레디스 O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를 생성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로 생성을 하고 이제 레디스 OM 스프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디펜던시를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시작점에서 레디스 OM 스프링을 사용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을 선언을 하는데요.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레디스 이제 레디스에 접속을 해서 이제 CRUD를 할 수 있는 기본 설정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도메인을 만들 건데요. 도메인을 만들고 이제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CRUD를 하는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메시지 코드에 대한 도메인을 만들 거고요. 여기 도큐먼트라는 이제 노테이션을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레디스에서 이제 제이슨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id 값으로 코드를 주고요. 메시지를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제 레파지토리를 만들 건데요. 이 레파지토리는 레디스 도큐먼트 레파지토리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날릴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 건데요. 레스트 컨트롤러로 만들어주고 조회를 위한 API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요청이 들어오면은 전체 메시지 코드를 반환하는 코드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하면 그 조회에 대한 컨트롤러 API는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는 API를 만들 건데요. 포스트 요청이 왔을 때 메시지 코드를 받아서 저장을 하고
반환을 하는 코드입니다. 요까지만 이제 진행이 되면은 레디스의 그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API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구동을 해보면요. 잠시만요. 스웨거에 접속을 하면은 방금 만들었던 API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트라이를 해서 제가 게터 세터를 안 만들었네요. 잠시만요. 이 시연이라는 게 이렇게 지루한 건지를 몰랐네요. 제가 발표를 처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굉장히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저장하는 API를 호출을 해보게 되면은 이 저장이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 레디스 인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면은 방금 저장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어노테이션으로 인덱스드라는 거를 걸게 되면은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 인덱스가 생성이 돼서 그 조회 같은 것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요 레디스 스택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는 좀 약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시간이 종료된 관계로 남은 Q&A는 앞에서 나머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저희 신민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